안녕하세요. 성공비타민입니다. 제가 처음 금달을 제대로 마음먹고 실천을 할 때 당시의 경험과 좋았던 점들을 일일이 일기장에 기록을 했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는 야동도 보지 않고 자위도 하지 않았으며 사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만나는 여자친구도 없어서 그럴 수 있었는데요. 어쨌든 오늘은 이 경험들을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저는 금달과 금나무를 하면서 인생을 많이 변화시켰는데 이 내용이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동기부여와 자극이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작을 해볼까요? 처음 48시간이 사실 저한테는 가장 어려웠던 기간이었는데요. 이때 야동을 보고 자위를 하고 싶은 충동도 가장 강력했습니다. 생각은 뚜렷하게 안 되고 머릿속은 항상 흐릿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과 실제로 대화를 할 때도 말을 많이 더듬었습니다. 사실 이 기간 중에 가장 리셋을 많이 했는데요. 특히 하루 종일 집안에만 있고 특별히 할 일이 없을 때는 더 자주 그랬습니다. 머릿속에는 마치 안개가 있는 것처럼 생각이 흐릿했는데 스스로에 대한 판단이 잘 안 될 때가 많아 저도 모르게 야동을 찾아보고 자위를 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고는 했습니다. 이 기간을 보내면서 느꼈던 유일한 좋은 점은 머릿속의 안개가 조금씩 없어지면서 생각이 뚜렷해진다는 것이었는데요. 이때 효과적인 전략은 되도록 실내에 있지 않고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운동을 가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근처 커피숍에 앉아서 공부를 하거나 뭐 이런 경우였죠. 보통 집안에 계속 있으면 거의 무조건 리셋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48시간, 즉 3, 4일째는 조금 더 뚜렷하게 이점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가장 많이 느껴졌던 것은 저의 자존감의 회복이었습니다. 저는 보통 리셋을 하면 기분이 급 안 좋아지고 자책을 많이 했었는데요. 나는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한 거야? 뭐 이런 생각이었죠. 이러는 중에 바깥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제가 자존감이 엄청 낮아졌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 자존감이 낮아서 친구들 모임에 안 나갈 핑계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이 되자 자책하는 마음이 없어지면서 자신감이 많이 생겼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를 할 때도 훨씬 이야기를 잘했고요. 눈도 예전보다 잘 마주쳤습니다. 전반적으로 더 활력이 있었고 유머 감각도 더 생겼으며 다른 사람들도 저와 어울리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5, 6일째 되는 날에는 저의 에너지 레벨이 예전보다 훨씬 많이 올라갔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훨씬 쉬워져서 하루를 더 가뿐하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던 일과를 대부분 완수할 수 있었는데요. 사실 리셋을 하면 제가 지키려고 했던 좋은 습관들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이 엄청 어려웠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명상, 독서, 그리고 운동을 계속 하려고 하는데 이것들을 지키는 것이 너무 벅차고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금달을 실천해 나가던 5, 6일째 되던 날에는 의욕이 불타올라 책도 더 읽고 싶고 운동도 더 하고 싶고 명상을 통한 멘탈 관리도 더 하고 싶어졌습니다. 이때 자존감은 더 높아지면서 부정적인 생각이 머릿속에서 엄청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던 일들이 대단한 것들은 아니었지만 그 임무들을 이루어내면서 느꼈던 작은 성공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었습니다. 7일째 되던 날이 매우 특별한 날인데 한 연구에 따르면 7일의 기간 동안 어떤 형태의 사정도 하지 않으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145% 정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수치 상승을 제대로 느꼈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그 정도로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올라가면 더 공격적이고 성격이 급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솔직히 말해 저는 그런 기분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이때 기분을 말로 표현하자면 뭐랄까 한 조직의 보스가 된 느낌이라고 할까요? 모든 것이 제 뜻대로 될 것만 같은 그런 생각. 이 세상이 제 손 안에 있다. 뭐 그런 거? 저는 더 주도적으로 변했는데요. 계획을 더 짜거나 모임을 더 만들거나 어릴 적 친구들에게 오랜만에 연락을 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이렇게 매사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일과는 바빠도 오히려 마음에는 더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때 에피소드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사람들 앞에서 20분 동안 발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발표를 앞두고 저는 굉장히 불안해하고는 했는데요. 그날에는 이런 불안감이 전혀 안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아주 쉽게 하면서 엄청 잘했습니다. 또 이 기간이 되자 저는 더 이성한테 자신감 있게 다가갈 수 있었는데요. 한 번은 제가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는데 너무나 괜찮은 여자분을 봤습니다.
그날따라 저는 유달리 자신감이 생겨서 자연스럽게 다가가서 말도 걸고 대화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거의 제가 그렇게 다가가지 않으면 왠지 안 될 것 같은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세상이 제 마음대로 된다는 자신감이죠. 이 기간에는 머릿속에서 맴돌던 자신에 대한 위구심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포인트는 특히 이 기간에는 자위를 하고 싶은 강한 충동이 엄청나게 불규칙적으로 계속해서 온다는 것인데요. 하루 중에 갑자기 욕구가 파도처럼 몰려올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집 밖으로 나가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야 이 기간을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7, 8일째가 지나면 거짓말처럼 그동안 느꼈던 이런 장점들이 갑자기 확 사라졌는데요. 사실 이때까지 느꼈던 이점은 이 여정을 계속 하다 보면 다가오는 내용에 대한 예고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주 정도 지나자 이때부터 대인관계에 대한 엄청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사람과 눈도 더 자신감 있게 마주칠 수 있었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더 주저없이 표현도 했습니다. 더 솔직하게 말을 했으며 제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겁내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하자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들의 솔직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사람들과 대화를 더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는 스킬도 늘었는데요. 저는 엘리베이터든 버스든 아니면 지하철 안이든 낯선 사람과 자연스러운 대화를 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날 때 가장 좋았던 것은 바로 사고력이 엄청나게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머리로 체조를 하는 것처럼 머리가 팍팍 돌아가는데요. 제가 사람들과 말을 할 때 엄청나게 위트와 재치가 생겼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당시에 강연 등을 다녔는데 이 기간에 다녔던 강연들은 긴 시간 동안 스피치를 해도 한 번도 쉴 필요가 없을 만큼 에너지가 있었고 청중들을 들었다가 놨다가 재미있게 강연을 이끌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사람들한테 아무리 어려운 질문을 받아도 재치 있는 답변을 할 수가 있었고 짧은 시간 안에도 그 누구와도 자연스럽고 깊이 있는 대화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뿐만은 아니었는데요. 한 달 정도 지나자 7, 8일 기간 때 느꼈던 장점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신감이 다시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저는 제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이 때문에 의욕이 많이 생겼습니다. 제가 제 인생의 주인공이었고 제 주변도 저를 도와준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생산성도 엄청 향상이 되어서 제가 처리해야 될 일들은 더 빠르게 끝낼 수 있었는데요. 써야 됐던 에세이나 과제들은 마감 훨씬 이전에 끝낼 수 있었습니다. 7일경과 기간과는 다르게 이런 이점들은 계속해서 2, 3개월 동안 유지가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금달을 하면서 느꼈던 좋은 점들은 대부분 한 달 정도 지나니 최고점에 도달했는데요. 이 기간이 지난다고 제가 더 생산적으로 변한다거나 그 이상 자신감이 더 생기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보통 2, 3개월 정도 지나면 저는 특히 이성들과의 관계가 많이 좋아졌는데요. 한 번은 파티에 갔었는데 재밌게 놀다가 집에 갈 때 저보다 훨씬 키가 큰 여자와 어떻게 엮이게 되었습니다. 저한테 뽀뽀를 해주는데 여자분이 거의 허리를 숙여서 해야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학창시절 학교 갈 때 잘하고 오라고 뽀뽀 받았던 것과 비슷한 기분이었어요. 하여튼 조금 특이했는데 보통의 경우 저보다 조금만 키가 큰 여자들이라도 저한테 관심을 1도 안 주는 것에 비하면 색달랐죠. 한 번은 또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과의 모임에서 같이 노래방을 가게 됐었는데 다 합쳐서 15명 정도 어울려 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가장 예쁘고 인기 많았던 여자가 저한테 관심을 보여서 잘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 여자분은 상당히 매력적이어서 많은 남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그녀는 친구를 통해서 바로 저의 연락처를 물어봤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가 제가 자신감 있게 다른 사람들과 농담을 주고받는 모습이 마음에 들었다거나 재미있어 보이는 사람 같아서 그랬을 수도 있겠죠. 저도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나 제가 여기서 언급하지 않은 다른 경우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제가 여성과 잘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들이지 않았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이성 친구들한테 가장 인기가 좋을 때가 보통 2, 3개월 정도 기간에서 많이 그랬는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기간까지의 이점밖에 모릅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자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기간 이후로 특별히 언급할 만한 장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때까지 느꼈던 자신감 상승이나 사고력 향상, 대인관계에서 더 적극적으로 변하는 것, 그리고 전반적인 행복도가 올라가는 것은 이 지점에서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만 되더라도 저는 충분히 만족하면서 생산적으로 살게 되더라고요. 이 3개월 이후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못 드리는 또 다른 이유는 저는 보통 이 기간 안에 여자친구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이후에 느껴지는 장점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기간 중에 한번 리셋을 하면 그동안 느꼈던 이점들이 바로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첫 번째 날부터 시작을 해야 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리셋은 야동을 보고 자위를 해서 사정을 하는 것만을 말씀드리는 것이며 몽정이나 섹스에서 하는 사정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런 야동과 자위 중독에서 벗어나는데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극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야동과 자위를 끊는 전략에 대해서 더 아시려면 제가 현재 게시하고 있는 길들이기 코스를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도 이런 방식으로 쾌락을 자주 접하시는 분이라면 일주일 정도만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스스로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그랬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